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누런의 연락 방식에 대한 거죠. 누런의 연락 방식. 이 저번 시간에 연접 신엽체에 대한 이야기였죠. 연접 신엽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신경계는 수많은 누런이 복잡한 거물을 만들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이런 자극전도. 이 자극전도란 말은 이 흥분 전달을 말하겠죠. 이 흥분이 전달되는 흥분 전달. 그래서 신경계는 수많은 누런이 복잡한 거물을 만들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이러한 흥분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의 연락되는 과정을 한번 보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누런의 축사기 다음 누런과 접속하게 되는데 이 하나의 누런 종말 단추하고 다음 누런과의 접속 부위를 이런 연접 시냅스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나의 누런의 끄트머리 종말 단추하고 이 다음 누런과의 접속 부위를 연접 시냅스로 한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누런의 연락 방식은 이러한 축사계 종말 단추가 다음 누런의 어느 부위하고 연접을 이루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보면 이 그림으로도 잘 나와 있는데 첫째 이 축삭하고 가지돌기 연접.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축삭하고 세포체 연접. 세 번째는 이 축삭 연접. 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 3-8에 보면 이 연접 시냅스의 모식도인데 이 첫 번째가 이 축삭하고 세포체 연접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삭하고 가지돌기 연접. 세 번째는 축삭 연접.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이 축삭하고 세포체 연접은 요 그림에서 한번 보면 이 축삭 이 축삭이죠. 요 하나의 긴 가지 요 축삭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누런의 요 세포체하고 요 세포체 요 축삭하고 요 세포체 연접 이게 1번이고 축삭 세포체. 그 다음 2번은 이 축삭하고 가지돌기 연접해가 여기 축삭이죠. 여기 축삭이고 그 다음 이 가지돌기. 그래서 이 축삭하고 이 가지돌기의 연접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축삭 연접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넣는 이 축삭하고 이쪽에 있는 이 축삭하고 이 축삭 시냅스 이루는 연접이 이루는 이 세 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볼 때는 여기 1번이 되겠죠. 축삭 세포체. 그리고 두 번째 축삭 가지돌기 연접. 세 번째 축삭 연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설명보고 지나가죠. 38페이지 보면 첫 번째 이 축삭 가지돌기 연접이 나오죠.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축삭의 이 연접 종말 단추가 다음 누런의 이 가지돌기하고 접속하는. 그래서 다음 누런의 가지돌기하고 접속해서 이 시냅스를 이룬다. 연접을 이룬다. 그리고 대뇌 손에서 볼 수가 있는 축삭 가지돌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축삭하고 세포체의 연접이 나오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요거죠. 축삭 세포체 연접. 이 축삭의 연접 종말 단추가 다음 누런의 이 세포체하고 접속해서 연접이 이룬다.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보면 이 축삭 연접이 되죠. 축삭 연접. 이 축삭 연접은 이 축삭의 연접 종말 단추가 다음 누런의 이 축삭하고 이 접속해서 연접이 이 축삭 연접이 되겠다. 그래서 이 정리해 보면 이러한 축삭의 종말 단추가 다음 누런의 가지돌기하고 연접하면 축삭 가지돌기 연접.
그 다음 축사계 종말 단추가 다음 누런의 세포체하고 연접이 이루면 축삭 세포체 연접. 그러고 이 축사계 종말 단추가 이 다음 누런의 축삭하고 연접이 이루면 축삭 연접이. 그래서 이 다음 누런에 뭐하고 연접이 이루냐? 다음 누런에 가지돌기냐? 다음 누런에 세포체냐? 다음 누런에 축삭이냐? 따라서 이러한 그 축삭 가지돌기 연접, 축삭 세포체 연접, 축삭 연접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죠. 그 다음에는 이 전방전도의 법칙이란 말이다. 전방전도의 법칙. 그래서 이 단일 누론 내에서는 흥분전도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도 흥분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누론 내에서는 흥분전도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든지 흥분전도가 일어나지만, 이러한 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러한 거, 시냅스 이루는, 이 연접을 이루는, 이러한 거, 연접 연락, 이 시냅스 연락을 이루는 신경계에서의 흥분은 이러한 전방전도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 이 연접을 이루는, 이러한 거, 연접 연락을 이루는 신경계에서의 흥분은 이 세포체에서는 그 축삭 쪽으로, 그 다음 축삭에서는 다음 누런의 가지돌기 또는 세포체 쪽으로, 요 방향으로만 흥분이 전달돼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자, 페이지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보죠. 그래서 이 전방전도의 법칙은 요 보면, 이 세포체죠, 요거. 이 돌기 제한 부분요, 세포체 1번. 세포체에서는 이 축삭 쪽으로. 이 축삭이죠, 요 축삭 2번. 그 다음에, 다음 누런에 다음 누런. 그 다음 이 다음 누런에 이러한 거 가지돌기나 세포체하고 가지돌기나 세포체 쪽으로 흥분 전달돼요. 그래서 다음 누런의 가지돌기나 세포체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흥분 전달되는 건 전방전도의 법칙이라 해요. 그래서 요 세포체 1번 세포체, 2번 축삭, 그 다음 3번 다음 누런의 가지돌기 세포체 쪽으로. 그래서 이 세포체에서부터 축삭으로 흥분 전달되고, 그 다음에 다음 누런의 가지돌기 또는 이러한 세포체 쪽으로 흥분 전달돼요. 이걸 전방전도의 법칙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자, 보고 지나가겠어요, 보고. 그래서 요 보면, 이러한 거, 연접 연락을 이루는 신경계에서 흥분은 이 세포체 1번, 세포체에서 축삭으로 전도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죠. 다음 누런의 가지돌기 또는 세포체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한 방향으로만 전도, 이쪽으로 가는 한 방향으로만 전도. 이 한 방향으로만 전도되는데, 이것을 그 전방전도의 법칙이다. 전방전도의 법칙. 영어로는 그 law of forward conduction이 나왔죠. 전방전도의 법칙. 자, 그 다음에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의 축삭 끝은 여러 가지로 갈라진 후, 이 여러 가지로 갈라진 후란 말은 이 격가지를 말하겠죠. 요 그림처럼 보면. 자, 다시 보죠. 요 보면 이 하나의 축삭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진 요 격가지 또는 척부죠. 그러고 이 축삭의 끄트머리를 이란 거 종말 단추라 그래요. 축삭의 끄트머리. 요 그림상에 보면 이 축삭이죠. 보면 축삭. 그러나 축삭의 끄트머리라는 거 종말 단추를 볼 수 있어요. 영어로는 터미널 버튼이라 그래요. 종말. 그래서 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맞춰 놓고 있다. 다시 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 하나의 축삭 끝은 이 격까지 여러 가지로 갈라진 후에 그 끝이 약간 팽창되어 있는 부위를 이란 그 종말 단추다. 조금 전에 그림으로 봤죠, 종말 단추. 그래서 이 축삭의 그 종말 단추죠. 하나의 누른 종말 단추, 축삭의 종말 단추. 그래서 그 축삭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약간 팽창되어 있는 부위를 그 종말 단추다. 종말 단추라. 그러고 이 다른 신경 세포체에 접근하는 신경 섬유를 연접 이전 섬유라고 해요. 연접 이전 섬유. 시냅스 전선. 그러고 이 연접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연접 뒤쪽으로 뻗어나가는 신경 섬유를 연접 이어 섬유 또는 시냅스 후 섬유라.
그래서 이 그림으로는 이 그 다음 장으로 보죠. 요거. 그림 3-10에 보면 이러한 그 연접이죠. 여기에서 이제 연접이 나요. 시냅스를 이루게 되죠. 시냅스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연접을 이루기 전은 이러한 섬유는 연접 이전 섬유라고 해요. 연접 이전 섬유 또는 이 시냅스 전 섬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연접 시냅스를 이루고 난 다음에 섬유는 이 연접 이후 섬유다. 또는 시냅스 후 섬유다. 그런 식으로 부른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잘 볼 수가 있죠. 그림 3-10. 그래서 그 이야기. 그래서 다시 보면 다른 신경세포체에 접근하는 신경섬유를 연접 이전 섬유. 그 다음 연접을 이루고 난 다음 연접 뒤쪽으로 뻗어나가는 신경섬유를 연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이 그림 3-19에 보면 이게 축삭이죠. 그리고 이 축삭의 끝부분이 축삭 종말선한 데가 이 종말단추가 되겠죠. 종말단추. 이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축삭 종말, 종말단추. 그래서 이 축삭의 끝부분에 이런 축삭 종말단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종말단추에는 소포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그래서 이 시냅스를 이루는 이러한 그 연접 소포를 볼 수가 있어요. 연접 소포. 그리고 이 사립체가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죠. 이 사립체에서 난 것이 그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요 개념 중요한데 이러한 그 종말 단추 내에 이러한 그 축삭의 끄트머리죠. 축삭의 끄트머리인 종말 단추에는 이러한 그 소포를 볼 수 있다. 연접 소포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 사립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소포 내에 신경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소포에 나왔죠. 그래서 이 소포 내에 신경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이 소포는 이 신경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세틸콜린이에요. ACH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리고 이 시냅스하고 시냅스 사이의 요 간격은 연접 틈새라고 해요. 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 연접 틈새. 요 틈새죠. 연접 틈새. 그리고 200에서 300옹구트럼 돼요. 이 단위는 거 옹구트럼 단위죠. 그래서 이 연접 틈새 또는 그 용어로 시냅스 간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약 200옹구트럼 간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 연접 틈새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보고 지나가죠. 그래서 이러한 그 종말 단추에는 수많은 소포, 에코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종말 단추에는 이러한 소포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소포 속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이 소포 속에 신경전달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이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래서 이 소포 속에는 신경전달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그럼 조금 전에 본 시냅스 전섬유. 그래서 이러한 연접 이전 섬유하고 연접 이후 섬유는 직접 접해 있지 않고 약 200옹스트롬 간격을 두고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 틈새를 연접 틈새라고 해요. 이런 연접 틈새 또는 시냅스 간격이다. 그래서 그 다음 장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연접 이전 섬유하고 연접 이후 섬유 사이에 연접 틈새가 시냅스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 중요한 거 연접 이전 섬유하고 연접 이후 섬유 사이에는 연접 틈새가 있다. 시냅스 간격이 있어. 그리고 요 시냅스 간격은 약 200옹스트롬 정도 된다죠. 약 200옹스트롬. 그래서 그 이야기.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면 요거죠. 연접 틈새에서 난 거. 200에서 300옹스트롬. 이 시냅스 전 섬유, 시냅스 후 섬유 사이. 연접 이전 섬유하고 연접 이후 섬유 사이. 요 차이가 연접 틈새, 시냅스 간격이에요. 그리고 그 간격은 약 200옹스트롬. 그래서 직접 접해 있지 않고 이러한 그 간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연접 틈새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는 이 교과서 40페이지 가보죠. 40페이지. 40페이지 보면 신경 흥분의 전도와 활동 전압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 흥분의 전도와 활동 전압이 나오는데 요 개념 기억해야 돼요. 신경 흥분이 전달하는 거죠. 신경 흥분의 전도는 이 전달이고. 그리고 이 활동 전압이 발생해야만 그 신경 흥분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활동 전압은 이 액션 포텐셜 그런 말 써요. 액션 포텐셜. 그래서 이 활동 전압은 액션 포텐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경 흥분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활동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세포막 외부에는 NA이온이 많아요. 세포막 내부에는 C 플러스 이온이 많고. 그리고 세포막 바깥에는 이 플러스 전기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 안정상태, 분극상태라 그래요. 안정상태 또는 분극상태. 그래서 이 안정상태, 분극상태가 어떨 때냐. 이 세포막 외부에는 여기 세포막이라요. 여기 세포막 바깥에는 NA이온이 많고, 그리고 전기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떼요. 그리고 세포막 내부에는 K 플러스 이온이 많고, 전기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떼요. 그래서 이러한 안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를 이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분극 상태. 그래서 이러한 안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걸 분극 상태라고 그러고, 이 분극 상태일 때 요 보면 이 세포막 내부가 외부에 비해서 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의 전압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압을 안정막 전압이라고 해요. 안정막. 그래서 지금 이 노트에 잘 써놨는데 안정상태, 분극상태예요. 그리고 세포막 이 바깥에는 NA이온이 많고 이 플러스 전기를 띄우고, 세포막 내부에는 K 플러스 이온이 많고 마이너스 전기를 띄우고, 이런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이 세포 자체가. 이거 안정상태, 분극상태. 그리고 이때 세포막 내부는 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의 안정막 전압을 띄게 돼요. 그래서 교과서 이 세포 생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는데, 한번 보면, 자, 19페이지 한번 보죠. 19페이지. 자, 19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보면, 자, 요게, 그림 2-15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세포 외액하고 세포 내액의 화학적 조성. 그래서 요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자, 세포 외액에는 이 NA이온이 140이고, 세포 내액에는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포 외액이란 말은 세포막 바깥에 액체죠. 그래서 세포막 바깥에는 NA이온이 많다. 그리고 K 플러스 이온은 반대라요. K 플러스 이온은 보면 이 세포 내액은 140이고 그 다음 세포 외액은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세포 내액에 K 플러스 이온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포막이 되겠죠. 세포막. 요것도 세포막. 그래서 이 세포막 바깥에는 이렇게 NA이온이 많고, 그리고 세포막 내에는 K 플러스 이온이 많고, 그리고 세포막 바깥에는 이 플러스 전기를 떼요. 그 다음 플러스 전기를 떼요. 그리고 세포막 내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떼요. 이런 상태로 세포막 바깥에는 플러스 전기, 세포막 내에는 마이너스 전기. 이런 상태로 이 안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분극이라 해요. 안정 상태를 분극이라고. 그러고 이때 세포막 내부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의 안정막 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교과서에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뒤에 가서 다시 보죠. 40페이지 되돌아가 보죠. 40페이지. 자, 40페이지. 자, 40페이지 그 되돌아가서 보면, 첫 번째 이 안정막 전압이 나요. 안정막 전압이라고. 이 베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되겠죠. 안정막 전압.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 이 활동하지 않고 휴식 상태에 있는 누런의 세포막에
미소 전극을 접촉시키고 전압계에 그다음 전압계에 연결해 보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도 흐르지 않지만 이 앞에 이 그림 3-11처럼 세포막의 한 곳에 구멍을 뚫고 어느 한쪽 전극을 세포막 내로 넣으면 순간적으로 전류가 흘러. 순간적으로 전류가 흘러. 세포 내에 일정한 전압차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정막전압이다. 그리고 이때 세포막 외부에 대해서 세포막 내부는 음성을 띄우는 요 마이너스 띄우는 거예요. 이때 세포막 외부 여기가 외부죠. 외부 여기는 내부가 돼요. 그래서 이때 세포막 외부에 대해서 내부는 이 마이너스 생기다. 그러니까 이 내부는 마이너스 생기고 외부는 요랑 플러스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때 세포막 외부에 대해서 내부는 마이너스 음성을 보인다. 나타내고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신경섬유의 안정막전압, 신경섬유의 안정막전압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l. 그러니까 신경섬유의 안정막전압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가 되겠다. 자, 다시 보죠. 그래서 지금 안정막 전압이 측정이죠.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세포막 바깥에는 NA이온이 많죠. 그리고 전기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막 내부에는 K 플러스 이온이 많아요. 그리고 전기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은염한 전극을 이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포막 내부의 그 전압을 측정해 보니까 이 세포막 내부에는 마이너스 90mV, 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의 안정막 전압, 이 안정막 전압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세포막 내부는 세포막 외부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 요 마이너스 90mV 돼 있죠.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의 안정막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안정막 전압을 가지고 있는 걸 측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안정 상태 또는 궁극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안정 상태 또는 궁극 상태라 한다. 그래서 요 보면 이 안정시 이온의 막투 활성인데 이 안정시에는 NA이온의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요 보면 이 NA이온은 닫혀 있죠. 크로저드 NA이온 채널 해놨어요. 채널 쓰라는 것이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NA이온의 통로는 이 크로저드 닫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안정시에는 K 플러스 이온의 통로는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K 플러스 이온 채널 해놨어요. 이 K 플러스 이온도 이렇게 닫혀 있는 것도 있지만 K 플러스 이온의 통로가 열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세포막이 되고 이 세포 외부가 되죠. 여기는 세포 내부가 되죠. 그래서 요 밑에는 이 원리를 써놨어요. 이 안정막 전압 또는 막전압해가 이 안정막 전압이 신경섬유에서 마이너스 70에서 왜 마이너스 90mV인지 그 원리를 좀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정막 전압은 세포 내에 있는 이온의 배치 상황이 다르고 NA이온하고 K 플러스 이온을 능동적으로 이동시키는 기전. 요거 NA이온하고 K 플러스 이온의 펌프 작용이었어요. NA이온하고 K 플러스 이온의 펌프 작용. 이 펌프 작용이 세포막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교과서 24페이지에 잘 나오고 있는데 24페이지 다시 한번 보죠. 자, 교과서 24페이지 능동적. 자, 24페이지 한번 보죠. 24페이지. 24페이지에 가가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림 2-24. 이 앞페이지의 능동적 이동에 대한 요 설명을 한번 보죠. 요 써나는 거. 능동적 이동. 자, 요거. 요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 능동적 이동은 요 보면 앞페이지 보죠. 능동적 이동. 이 능동적 이동은 이 이동하는데 에너지하고 효소 운반체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농도차 역행에서 농도경사 역행에서 이동.
그래서 이 농도 차에 역행한다, 농도 경사에 역행한다는 말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 이동에 대한 설명이죠. 세포에 있었던 경우에 따라 압력, 농도, 전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래서 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이 농도차 역행이 돼요. 농도 경사 역행이 돼요. 그래서 이 낮은 데서, 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래서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농도로 보면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 이러한 이동은 농도차 역행, 농도 경사 역행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거 보면 그런 이야기 쓰나. 그래서 요 써난 것처럼 이 반대 방향으로 세포막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물리학적 에너지 경사하는 반대 방향으로 물질 이동시킨다. 이거를 그 능동적 이동. 그래서 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효속에 그런 말도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효소하고 운반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페이지에 예시는 요 보면 자 NA연하고 K+N의 펌프 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원래는 이 노트와 같이 보면 이 세포 외액에 NA연이 많아요. 지금 요 세포 외액에는 NA연이 141로 많고 그리고 K+연은 세포 내액에 많죠. 140. 그래서 이 세포 내액은 K+연입니다. 근데 이 세포막에서 볼 수 있죠. NA연하고 K+의 펌프 작용. 그래서 이 농도차 역행에서 이동해요. 농도 경사 역행 이동하니까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 NA연만 보면 NA연이 세포막 바깥에는 이 많아요. 많다. 이 달아드는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세포 내에게는 이 NA연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능동적 이동을 하기 때문에 NA연이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해요. 이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내부에서 세포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NA연이. 그 다음 K+연을 보죠. 요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K+연. K+이온은 이 세포 내에게 많아요. 여기 많다. 이거 140으로. 그리고 세포 외에게는 작죠. 이거 여기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죠. 능동도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K+연은 세포막 바깥에서 세포막 내부로 이렇게 이 K+연. 그러니까 NA연은 이 바깥으로 퍼내고 K+연은 안으로 들어가게끔 합니다. 요거를 NA연하고 K+연의 펌프 작용이에요. 그리고 이때 ATP라는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세포막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효소 운반체가 사용된다. 그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다시 뒤에 가서 보죠. 자, 그래서 요 보면 요 그림이죠. 자, 여기 보면 이 NA연은 세포막 바깥에 많아요. 여기 세포막이라 여기 세포막. 그리고 세포막 내에는 적죠. 그래서 NA연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이 능동적 이동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 이 검은색 카세트 요거죠. 세 분자 NA연을 내보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 여기죠. 저농도죠.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그 다음에 K+이온은 보죠. K+이온. 이 K+이온은 이 세포막 내부에 많다 그랬어요. 이게 많고. 이 세포막 바깥에는 적은. 그래서 이 적은 데서 많은 쪽으로.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그래서 이 붉은 거죠. 두 분자의 K+이온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NA연하고 K+연의 펌프 작용이에요. 그럼 이때 ATP라는 이 에너지가 소모돼요. 여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에 써놨어요. 그래서 LA원을 볼 때 LA원이 세포 내보다 세포 밖이 매우 농도가 높지만 NA이온은 세포 내에서 밖으로 이동한다.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반면에 K 플러스 이온은 세포 밖보다 세포 내가 매우 농도가 높지만 K 플러스 이온이 이 세포 밖에서 세포 내로 이동한다. 그 결과 세포 내 이온 분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요 써난 것처럼 농도 경사를 역행하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설명이죠. NA랑 K 플러스 펌프에 의해서 세포 내부로부터 세 분자 NA를 유출, 세포 외부로부터 두 분자의 K 플러스 유입. 그러니까 이 과정에 NA랑 K 플러스의 이 ATP 분해 형태가 관련. 그래서 요 세포막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세포막에서. 그래서 세 분자 NA원을 이렇게 내보내고 두 분자의 K 플러스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때 ATP가 이용되고 ATP 아제라는 이 ATP 분해 효소죠. 이 ATP 분해 효소라는 뜻이죠. ATP 분해 효소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요. 요 상당히 중시돼요. 다시 되돌아가서 이 41페이지 보죠. 41페이지. 그래서 41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 안정막 전압은 세포 내에 있는 이온의 배치 사항이 다르고 NA이온하고 K 플러스 이온의 능동적 이동이죠. 능동적 이동시키는 NA이온하고 K 플러스 펌프가 세포막에 있기 때문에 보여진다. 그래서 요 이야기는 세포막 NA이온하고 K 플러스 펌프. 이 농도 경사 역행, 농도 차 역행,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보죠. 다시 되돌아가서 요거.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신경세포가 안정 상태에 있을 때 요거에 대한 이야기죠. 이 안정시의 이온의 막투 같은 거 보면 K 플러스 이온은 비어지기 쉽게 세포막을 통과해요. 오픈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안정시에. 그래서 K 플러스 이온은 비어지기 쉽게 세포막을 투과하지만 NA이온의 투과성은 K 플러스 이온의 약 100분의 1에 불과하며 거의 투과하지 못한다. 이 NA이온은 다 클로즈되어 있죠. K 플러스 이온이 오픈되어 있죠. 통로가. 그러므로 K 플러스 이온은 세포 내에 이미 설정된 30대 1이라는. 그래서 이 아까 제 K 플러스 이온만 이렇게 보면 K 플러스 이온은 세포막 내에 한 30이죠. 그럼 바깥에 1이 되는 이런 식으로 30대. 그래서 그러므로 K 플러스 이온은 세포 내에 이미 설정된 30대 1이라는 높은 농도 경사에서 세포 밖으로 확산되어 나오려 한다. 이렇게 나가야 한다. K 플러스 이온이 확산되어 나오는 힘은 그 세포 내를 정기적으로 음성이 되게 하여. 이 나가려 그러면 세포 내부는 요 마이너스 전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K 플러스 이온이 확산되어 나오는 힘은 그 세포 내를 정기적으로 음성이 되게 하여 이 세포 내 음정기는 K 플러스 이온은 세포 내에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힘이 마이너스 전기가 됨으로써 반대로 이렇게 이 붙잡아주는 힘이 되는. 그래서 K 플러스 이온이 확산되어 나오는 힘은 그 세포 내를 정기적으로 음성이 되게 하여 이 세포 내 음정기는 K 플러스는 세포 내에 붙잡아두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 음성 하전으로 K 플러스 이온을 세포 내에 붙잡아두는 힘하고 요 세포 내가 마이너스 전기를 띄움으로해서 K 플러스 이온을 붙잡아두는 힘하고 그 다음 농도 경사에서 밖으로 이렇게 30대 1이라는 농도 경사에서 이 나가는 힘 농도 경사에서 밖으로 확산하는 힘이 어느 시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의 세포막 내에는 요거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m입니다. 이 시점에서 세포막 내에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m의 전압차를 보이고 이 전압을 안정막 전압 또는 막전압이라 한다. 그래서 이 안정막 전압, 막전압 이 안정막 전압인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m를 띄는 걸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흥분과 활성 전압 보죠. 요것도 상당히 중시되는데 지금까지는 안전 상태, 분급 상태는
이 세포막 내부가 마이너스 연결되고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의 안정막 전압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신경섬유가 이 자극을 받고 흥분하게 되면 이 탈분극이 일어나요. 이 자극을 받고 흥분하게 되면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자극을 받고 흥분하게 되면 이런 신경섬유가 자극을 받고 흥분하게 되면 세포막 바깥에 있던 NA이온이 세포막 내부로 들어가게 돼요. 세포막 바깥에 있던 NA이온이 세포막 내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들어가면 세포막 내가 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요. 그리고 K 플러스 이온은 세포막 바깥으로 나가서 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이러한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해요. 그럼 탈분극 때 세포막 내부는 플러스 35mV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가시전압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 흥분이 가라앉으면 원래의 안정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 이걸 재분극이라고 해요. 이 흥분이 가라앉음으로 해서, 흥분이 쇠퇴됨으로 해서 원래의 안정 상태로 되돌아오는 걸 재분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재분극 시에는 원래의 이 안정막 전압으로 되돌아오죠. 그래서 세포막 내부는 K 플러스 이온이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세포막 외부는 NA 이온이 많고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그리고 세포막 내부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의 안정막 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안정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원래 분극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재분극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안정 상태 NA이온이 많죠. 세포막 바깥에. 세포막 내부는 플러스 전기. 그리고 세포막 내부는 K 플러스 이온이 많고 전기적 마이너스 전기. 그리고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의 안정막 전압을 갖게 됩니다. 요것이 그 안정 상태죠. 요 분극 상태죠. 그러다가 이 자극을 받으면 신경섬유가 흥분하게 되겠죠. 신경세포가 자극받아 흥분하게 되면 이 세포막 바깥에 있던 NA이온이 세포막 내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NA이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 자극을 받아 흥분하게 돼요. 그럼 세포막 내부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그 다음 세포막 외부는 K 플러스 이온이 많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그래서 이때 세포막 내부는 플러스 35mV까지 올라가는, 이걸 가시전압이라고 해요. 가시전압. 그리고 이러한 자극을 받아 흥분해가 NA이온이 세포막 내로 들어가고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세포막 바깥은 K 플러스 이온이 많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 이걸 탈분극이라고 해요. 탈분극. 요새 나왔죠. 탈분극. 그래서 이러한 그 신경섬유가 이 자극을 받아 흥분해서 탈분극이 일어나야만 아까 말한 활동 전압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활동 전압이 발생해야만 더 흥분 전달이 돼요. 그런 이야기. 자, 읽어보고 지나가죠. 흥분성 조직에 자극을 주게 되면, 이러한 자극을 주게 되면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흥분성 조직에 자극을 주게 되면 갑자기 세포막에 NA이온에 대한 투과도가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막전압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탈분극 상태. 그래서 이 자극을 가해서 흥분하게 되면 세포막 바깥에 있던 NA이온이 세포막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포막에 NA이온에 대한 투과도가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막전압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탈분극 상태. 그래서 세포막 내부가 플러스 35mV까지 올라가는, 이게 가시전압 올라가는, 이게 탈분극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안정막 전압으로 회복되는, 흥분이 쇠퇴해가 다시 안정막 전압으로 회복되는, 이걸 재분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흥분이 가라앉고 이 다시 안정막 전압으로 회복되는 이러한 재분극의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막전압의 변화 과정을 활동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가해가 흥분해서 탈분극이 일어나야만 이 활동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3-13에 보면 마이너스 90mV가 안정막 전압이 되죠. 마이너스 90mV 안정막. 그리고 이 자극이 가해서 흥분하게 되면 플러스 35mV의 가시전압이 만들어져요. 자극이 가해져가 흥분하게 되면 세포막 내부가 플러스 35mV의 가시전압. 이거를 탈분극이라 하죠. 탈분극. 이 탈분극. 그래서 이 플러스 35mV의 가시전압이 만들어지는 게 탈분극이에요. 그런 다음에 흥분이 가라앉으면, 흥분이 쇠퇴되면 원래 안정막 전압으로 되돌아가는, 원래 안정막 전압 마이너스 90mV로 되돌아가는,
이 상태를 이 재분극이라는 거죠. 흥분이 가라앉아가 세포막 내부가 플러스 이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일부터의 안정막 전압으로 되돌아가는 걸 재분극. 자, 그래서 요 기전을 잘 써놨는데 자극을 주기 전에는 마이너스 70mV죠. 그래서 자극을 주기 전에는 마이너스 70mV로서 이러한 안정막 전압을 이루고 있을 때 자극을 받으면 흥분하죠. 자극을 받으면 이 안정막 전압이 이 마이너스 55mV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요 마이너스 55mV를 다음에 보면 이 역치압을 해요. 2번 쓰라는 거 있죠. 요 마이너스 55mm. 요거를 역치 또는 이 문턱값이라 들어봤어요. 문턱값. 역치 또는 문턱값. 그래서 그 다음 장 요 보면 요거 이 문턱값 역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요 보면 이 신경 섬유를 흥분시킬 수 있는 최소의 자극 강도를 문턱값 역치라 그래요. 요 정의도 중요해요. 신경 섬유를 흥분시킬 수 있는 최소의 자극 강도가 문턱값 역치다. 그리고 이 안정막 전압을 마이너스 55mV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자극 강도. 안정막 전압을 마이너스 55mV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자극 강도를 이 문턱값 또는 역치. 영어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문턱값 역치에 대한 정의도 중요해요. 하나는 신경 섬유를 흥분시킬 수 있는 최소의 자극 강도. 문턱값 역치라는 뜻이 신경 섬유를 흥분시킬 수 있는 이 최소의 자극 강도를 신경 섬유를 흥분시킬 수 있는 최소의 자극 강도를 문턱값 역치한다. 이 또 하나는 이 막전압을 이 마이너스 55mV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자극 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상에 보면 요 마이너스 55mV가 역치가 돼요. 요 부위죠. 여기죠. 마이너스 55mV가 역치 문턱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주기 전에는 마이너스 70mV. 다시 요거 보죠. 요거. 그래서 이 자극을 주기 전에는 마이너스 70mV로 안정막 전압을 이루고 있을 때 자극을 받으면 흥분하게 되면 자극받고 흥분하게 되면 이 막전압이 마이너스 55mV까지 떨어지고 문턱값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막전압이 갑자기 감소해서 탈분극이 0mV를 지나 세포 내부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 세포 내부가 있죠. 플러스 35mV. 세포 내부가 플러스 35mV에 이른다. 그래서 이거를 가시전압이 합니다. 이 세포 내부가 플러스 35mV까지 이른다. 세포 내부가 플러스 35mV에 이른다. 그래서 이때 급속히 탈분극하여 정점을 이루는 걸 가시전압이다. 그래서 이 플러스 35mV 여기 가시전압이 돼요. 이 플러스 35mV죠. 플러스 35mV가 가시전압이 돼요. 그 다음에 그 후 막전압은 안정막 전압으로 급속히 회복되는데 이걸 재분극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흥분이 가라앉아가 안정막 전압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mV 되돌아오는데 이걸 재분극입니다. 그 후 막전압은 안정막 전압으로 급속히 회복되는 이것을 재분극이랍니다. 그래서 이 흥분성 조직이 자극을 받으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흥분성 조직이 이러한 자극을 받으면 NA이온에 대한 투과성이 갑자기 증가해서 NA이온 농도 경사가 밖에서 안으로 향해 있으므로 이 NA이온이 이렇게 세포막 내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흥분성 조직이 자극을 받으면 NA이온에 대한 투과성이 갑자기 증가해서 NA이온 농도 경사가 밖에서 안으로 향해 있으므로 NA이온은 세포 내로 몰려 들어온다. 그래서 NA이온이 세포 내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 마치 세포막이 갑자기 NA이온에 대한 문을 활짝 여는 것처럼 NA이온이 세포 안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며 이 마이너스 70mV이던 안정막 전압이 플러스 35mV의 가시 전압으로 뛰어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 분극 상태가 탈분극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일단 가시 전압이 생성된 후에는 다시 안정막 전압으로 회복되는 재분극 과정입니다. 흥분이 가라앉으면 다시 안정막 전압으로 되돌아가는 재분극. 그래서 일단 가시 전압 플러스 35mV 생성된 후에는 다시 안정막 전압으로 회복되는 재분극 과정이 일어나는데 재분극이 기전에 떠났어요. 재분극으로 NA이온을 추가하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K 플러스 이온에
추가도가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많은 양의 양화전에 띈 K 플러스 이온이 세포 외부로 확산되어 세포막은 안정막 변압으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이 재분극으로 다시 안정막 변압으로 되돌아오는 그 기전을 잘 써놓고 있죠.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면 이 흥분했을 때 요 NA이온이 세포막 내로 들어옴으로써 요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죠. 보이죠? 그래서 요 그림으로 보면 안정상태, 안정막 변압 마이너스 90mV. 그러고 이 자극에서 흥분하게 되면 요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가시전압 플러스 35mV 만들어요. 그럼 흥분이 가라앉으면 원래 이 흥분 가라앉으면 쇠퇴되면 원래 안정막 변압으로 되돌아오는 요 재분극 보여주고 있죠. 마이너스 90mV로 되돌아오고. 그래서 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안정막 변압 마이너스 90mV. 그리고 역시는 마이너스 55mV 두고, 요 그림에서 이 상승곡선이 탈분극을 말하죠. 탈분극. 이 탈분극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나치기 전이나 가시전압이나 같은 말이라. 이 지나치기 전압이나 가시전압. 그래서 요 플러스 35mV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의 안정상태로 되돌아오는 거 재분극. 이 마이너스 90mV. 재분극에서 마이너스 90mV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수업을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